방금 소개하는 이타키입니다. 저는 물리학과 있고요. 서울대학교에 있고 금요일에 과학터치는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매년 한 번씩 서울에 한 번, 지방에 한 번. 네,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청고등학교 나왔는데 부모님도 대구에 계시고 그래서 좀 일찍 내려와서 부모님이랑 또 있어도 용돈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해서 대구에 내려오는 건 좋습니다. 옛날에는 저기 중앙에 있는 도서관 센터인데 청소로 옮겼네요. 그래서 8시까지 1시간 정도에서 강의를 하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나노과학 기술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래서 있으면 다 이해를 안 하시더라도 근데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넘어가서 첫 번째 주제는 나노과학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시간에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연구인데 아마 이쪽은 분자로 만드는 트랜지스터, 분자로 만드는 컴퓨터 부품 그쪽은 아마 시간 관계상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노과학이니까요. 그 나노 크기가 뭔지 일단 어느 만큼 작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는 일단은 그리스나 에서 어원이 있고요. 나노미터는 10-9승미터 0.00 9번 가는 겁니다. 혹은 10의 9번 가는 분의 1미터. 그러니까 1미터를 10분의 1 하게 되면 10cm, 10분의 1, 1cm, 또 10분의 1, 1mm, 10분의 1 그걸 9번 하게 되면 그러면 1나노미터 나옵니다. 참고로 머리카락은 100 마이크론인데 이게 0.1mm 머리카락 굵기가 됩니다. 굵기. 그리고 세포의 크기는 1 마이크론이니까 0.001mm가 되겠죠. 그보다 더 1000배 더 작은.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보통 1나노미터입니다. 0.1나노미터, 1나노미터가 됩니다. 얼마큼 작으냐면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탄소 60g로 만들어진 물질인데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키볼이라는 물질이 이름이 붙여져 있고 탄소가 60개인데 이게 지름이 1나노미터 됩니다. 이게 노벨상을 받은 물질입니다. 80대 중반에 노벨상 받은 물질이고 이것때 축구공의 크기에 비하면 이게 무지 작은 거죠. 축구공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공 크기는 축구공이 지구의 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 축구공을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영국에서 축구할 때 그 축구공을 지구에서 볼 때 이 축구공 크기라면 크게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크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볼 수도 있고 다룰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나노과학입니다. 나노과학 크기를 다시 설명드리면 왼쪽 찍은 자연계에 있는 물질 크기에서 개미 한 3mm 그렇죠?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0.1mm 그 다음에 DNA 작죠. DNA가 들어왔을 거고 DNA가 원자 구조에서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이쪽은 인간이 만든 물건들 그리고 못입니다. 핀 같은 것. 핀이 하필이면 왜 핀이 나오느냐? 다른 물질도 많은데 핀이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핀 혹은 반도체를 만드는 작은 부품 조각들 혹은 원자를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원자를 가지고 이렇게 원형을 만들게 되면 이런 물질 모양이 패턴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기가 작게 가게 되면 DNA 크기로 우리가 원자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분이 나노 기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60년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쪽에 아주 풍부한 공간이 있다. 강의했고 미래에는 60년이니까 지금도 50년 전에 60년 전에 미래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원자 분열을 다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 분이에요. 60년 전에. 이분이 누굴까요? 누가 이걸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하나를 줘야 되니까 잠깐 내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학생이 손을 들어서 했으니까 자, 하나 주고 지웠죠? 자, 리처드 파이먼 맞습니다. 리처드 파이먼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내용은 다른 내용을 받았고
이분이 이제 얘기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때 한 글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지금 25,000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핀 같은 겁니다. 핀 쪽에 이게 압증이 아니고 핀 같은데 이 핀의 지름이 한 1에서 2mm가 됩니다. 미국은 그 인치를 쓰기 때문에 16분의 1인치가 보통 한 1.6mm 되는데 위입니다. 위에 1.6mm. 거기를 25,000배를 하게 되면 여기 면적에다가 그 당시에 브리타니카 요즘은 뭐 백과사전 인터넷으로 다 돼 있지만 옛날에는 책으로 돼 있었죠. 그 브리타니카의 한 권이 아니라 뭐 30권 전 모든 전권에 있는 모든 글자를 여기 다 적을 수 있다. 그게 지금 60년 전에 적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1960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는 쉽지 않겠죠. 브리타니카 30권을 거기 그 1mm에다 다 적을 수 있을 것인 기술을 가질 것이다. 60년 뒤에. 그냥 쉽지 않겠지, 예측하기가. 그 예측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공간이 면적이 이렇게 나오냐 보면 여기 1mm를 25,000배를 합니다. 하게 되면 이런 면적이 나옵니다. 여기 한 변 길이가 나오고 이걸 작업하게 되면 면적입니다. 면적이니까 이런 면적이죠. 자, 브리타니카를 한 25권 있고 한 권이 한 뭐 몇백 페이지가 되겠죠. 한 페이지가 이렇게 되고 한 페이지에 그럼 한 페이지 전체의 면적은 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비슷해요. 즉 다른 말 하면 여기 이 면적을 25,000번 하게 되면 그러면 브리타니카의 전체를 다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글자 크기를 보면 보통 책에 있는 글자의 크기가 뭐 한글 혹은 영어로 된 알파벳이 보통 가로 세로가 한 수 밀리미터가 됩니다. 얘를 25,000배를 나누게 되면 수십 나노미터 크기가 됩니다. 글자를 이 정도 크게 하게 되면 글자를 그러면 브리타니카 전집을 여기 1mm에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죠. 자, 이거 글씨를 누가 저희 학과에 있는 동료 교수님이 하시는데 방법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뭐 아주 날카로운 팁에다가 분자는 작으니까 분자를 이렇게 하게 묻히게 되면 이 분자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만이 했던 말입니다. 보면 뭐 2000년에 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엔 1960년이기 때문에 2000년에 가서 과거를 돌아보면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못했을까?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2000년에 가면 왜 이런 것들을 왜 그때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그 문자를 그대로 적던데 이 글자 크기가 60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도의 크기를 썼기 때문에 1mm의 머리 핀 쪽에 모든 핀 쪽에 모든 전집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실제로 정말로 모든 글을 다 적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지금 산업적 가치,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게 여기다가 다 적을 필요가 있을까? 필요는 없을 수는 있겠죠.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글자를 이렇게 썼지만 글자도 많이 좀 흐려 보이죠. 글자가 썼는데 글자가 유지되지 않고 뭐 한 시간 있으면 글자가 없어진다든지 한 달 있으면 없어진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쓴다는 노력에 비해서 필요가 없겠죠. 그런 소형 가치, 산업적 가치, 비용 가치 면에서는 그건 다른 차원이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프린시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원자입니다. 이게 원자가 니켈이라는 원자예요. 니켈 표면이 왜? 표면은 니켈이고 제논이라는 원자입니다. 원자를 가지고 그 원자를 하나씩 집은 다음에 날카로운 팁 같은 걸로 전압을 내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위치를 옮긴 다음에 글자를 만드는 거죠. IBM을 썼습니다. IBM. 아마 1990년대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원자를 잡는 장치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1986년도에 물리학상을 받은 장치고. IBM입니다. 여기 크기가 1나노미터. 그죠? 이게 의미가 산업적 가치의 의미는 사실 별로 없죠. 하지만 원자를 가지고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기술 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달로 상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보냈듯이 그게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하지만 그게 과연 산업적 가치가 뭐가 있을 것인가?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기술들이 통신, 컴퓨터, 온갖 기술들이 그 기술이 사실은 가지는 기술이 어마어마하겠죠. 뭐 화성에 인간이 보내려고 뭐 20년, 30년 보내려고 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보내는 과정은 이 기술 개발에서 파생되는 기술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원자를 쓸 수 있고 혹은 이게 중국 원자를 쓴 겁니다. 자, 원자를 하나씩 잡습니다. 이게 지금 구리 표면 위에 철 원자입니다. 여기 보면 철 원자가 좀 이게 덩어리 돼 있어요. 하나씩 잡아가지고 전압을 팁으로 전압을 잡아낸 다음에 하나씩 위치를 만들어서 원형을 만들게 되면 뭐가 다른 현상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원형을 잡기 전에는 여기 뭐 약간씩 동그랗게 보이는 게 있죠. 이렇게 튀나 이런 것들이 이게 원자의 위치입니다. 원자가 어쨌든 원자가 있으면 높게 사람들 여기 있으면 원자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팁에 보면 높고 낮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를 하는데 보이는데 이 원자를 가지고 철을 동그랗게 쌓게 되면 이제는 여기 바깥쪽에는 원자의 위치가 좀 보이죠. 여기 내부는 원자의 위치가 아니라 원형이 보입니다. 원형이 바뀌었죠. 원형이 바뀌었으니 더 이상 원자가 보이지 않고 어떤 원형이 물결파처럼 보입니다. 물결파. 마치 이거는 그거와 비슷해요. 여기 연못인데 돌을 쌓게 되면 그죠? 가운데 돌을 떨어뜨리게 되면 물결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모양이 이게 물결파입니다. 원자를 보는데 파가 보이는 거거든요. 웨이브. 고무줄을 했을 때 나는 파 혹은 파도 혹은 소리가 듣는 진동파 혹은 지진파. 원자의 전자 이런 것들은 입자도 덩어리지만 총알 같은 덩어리지만 이게 전자가 됐을 때 나오는 게 파로 보입니다. 저 밑에 이게 양자역학의 해석 방법이에요. 양자역학적으로. 양자역학 혹시 양자역학 들어보셨나요? 양자역학이라는 이런 어느 학교 나오셔서 들어봤죠? 양자역학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입자가 파동으로 보이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맞게 되면 물질파가 보이는 거죠.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전자가 입자로 보이지 않고 전자가 물질파로 보이는 현상. 전자의 물질파 보이는데 그것도 노벨상 받은 거예요. 노벨상이 지금 전자의 물질파를 예견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93년도에 나왔어요. 이런 기술. 한양대학교 한 교수님께서 그 세상에 가장 작은 태극기인데 그 크기가 이게 지금 40 마이크로니까 0.04mm. 원자 크기는 훨씬 더 작습니다. 이게 원자는 훨씬 작고 여기는 원자로 많이 큽니다. 그죠? 이게 마이크론, 그러니까 0.0 뭐 이렇게 훨씬 더 큰 크기지만 어쨌든 큰 크기지만 이순신 혹은 뭐 용배천가 혹은 태극기를 좀 그릴 수가 있다. 보여줬습니다. 원자의 크기보다 많이 큽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작은 크기에서 뭔가 우리가 뭐 형태를 만들고 또 새로운 현상. 이게 원자의 이렇게 작은 크기가 아니면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작게 되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새로운 현상들. 작게 됐을 때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들. 그걸 연구하는 것이 나노 과학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두 크기는 한 100나노미터니까 0.1 마이크론. 1마이크로미터가 10의 6승 밀리미터, 10의 6승 미터, 6승 0.001mm입니다. 1마이크로미터가 세포의 크기입니다. 그렇죠? 세포의 크기, 그 정도. 세포는 우리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이거는 원자를 못 보죠.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크기죠. 100나노미터보다 크기를 나눠 어떤 형태라고 보통 우리가 정의합니다. 근데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101나노미터는 나노가 아니냐. 그렇게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나노미터보다 작은 크기를 나노 크기라고 부르고 그런 크기에서 뭔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큰 밀리미터 단위의 물질에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보통 나노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수직면입니다. 옆면은 아주 크고 그렇죠? 수직면이 작습니다. 수직면이 요 크기가 1에서 2나노미터 어떤 필름이 있는 거죠. 방막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거. 그런 현상에서 생기는 현상들. 혹은 이거는 2차원입니다. 2차원 평면. 이런 같은 선이죠. 선인데 이름은 카본 나노 튜브라고 합니다. 이게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합니다. 90년대에 처음 나왔고 이게 이쪽 면에서는 깁니다. 이쪽 면은 선이 길지만
다른 면에서는 작죠. 이 직경이 보통 한 1에서 뭐 2나노미터. 이건 공모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탄소가 60개 있는 거. 이게 노벨상 받은 물질입니다. 이게 직경이 한 1나노미터. 그래서 지금 이게 2차원이고, 1차원이고, 이게 0차원입니다. 0차원의 겁니다. 자, 그럼 차원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금 탄소입니다. 탄소. 똑같은 탄소인데, 탄소인데, 탄소 물질인데, 탄소 물질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탄소 물질, 아까 방금 보여준 탄소가 60개 있게 되고, 자, 탄소가 흑연은 우리 연필심입니다. 연필심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탄소인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나게 강도가 제일 크죠. 강도가 제일 강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고 강하죠. 다이아몬드는 이런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컴퓨터 실리콘 이런 구조를 따라갑니다. 실리콘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구조인데 똑같은 탄소인데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오고 이런 구조가 나오고 얘는 2차원처럼 평면돼 있고 그 평면과 평면 사이는 약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흑연인데 요 한 층으로 된 요 물질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핀. 그래핀. 맞아, 그래핀. 노벨상 받았죠, 그래핀이? 줘야지. 자, 하나 맞췄으니까. 지금 6개 가져왔는데 서울대 학용품 필통 뭐 있어요. 볼펜, 사프 이런 게 있는데 2개 줬으니까 지금 4개 있어요. 질문하다가 나오면 얘기하면 하나씩 해서 4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층이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그래핀이 한 몇 년도죠? 한 2027년경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핀이. 요즘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흑연이 원리가 자, 이쪽 한 층에는 같은 층 내에서는 결합이 강해요. 하지만 여기 보면 좀 떨어져 있죠. 결합이 층과 층 사이는. 그럼 자, 이게 연필인데 연필을 이렇게 종이에 치다 보면 이런 층이 떨어집니다. 그럼 종이에 적겠죠. 그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떨어져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하고 지우개로 지우면 또 지울 수가 있고 그게 연필인 거예요. 근데 연필을 할 때는 한 층은 안 떨어집니다. 여러 층이 떨어져요. 여러 층이 떨어지겠죠. 한 층이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 2010년대쯤에서 2005년대쯤에서 한 층을 과연 만들 수가 있을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물리학계에서. 과연 이런 원자를 한 층의 물질이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노력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 중에서 김필림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2년 선배인데 그분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많이 했고, 그래서 거의 동시에 저걸 했는데 영국 쪽이 약간 1년이 빨랐어요. 1년이 빨라가지고 영국 쪽만 노벨상 받고 그 선배는 노벨상 못 받았죠. 아시죠? 하버드 교수입니다. 그게 그래핀입니다. 한 층짜리 만드는 게. 한 층이 되면 한 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핀 위에다가 또 다른 한 층을 또 올리게 되면 그러면 또 이 층층간에 어떤 덩어리가 큰 물질을 이렇게 쌓게 되는 것보다 한 층짜리 원자를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성질이 생길 수 있을까? 그 연구가 지금 물리학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있죠. 2차원 물질. 그죠? 정말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돈이 투자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차원 물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똑같은 탄소라도 결합액에 따라서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고 만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하게 되면 각각의 물질을 가진 특성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원자라도 구조가 다를 수가 있고 혹은 똑같은 또 물질입니다. 이건 금이에요. 금. 자, 금인데 보통 우리가 금덩어리 비싸죠. 비쌉니다. 이건 한 돈에 얼마큼 비싸죠. 자, 금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자, 금을 나노 크기로 만들면, 자, 나노 크기라니까 한 5나노미터? 그죠? 5나노미터 나노 크기. 나노 크기가 원자 하나의 크기, 원자는 0.1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5나노미터 하면 원자가 한 100개에서 한 1000개 있겠죠. 그럼 원자 5나노미터 만들게 되면 붉게 보입니다. 색깔이 다르죠. 일단은 색깔이 다르는 것은 같은 물질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다르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질이 다르지 않고 색깔이 다를 수가 없겠죠. 색깔이 다르다는 자체가 벌써 뭔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물질이, 같은 원자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되는 겁니다. 이런 원인은 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면에 있는 전자의 특성, 그런 건데 원인은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자, 다릅니다.
혹은 카드뮴 셀레나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실리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카드뮴 셀레나이드 하는 반도체인데 이 나노 입자는 요즘 이걸 가지고 퀀텀 닷 혹은 양자점이라고 불러요. 삼성이 만든 TV가 퀀텀 닷 TV 있죠. 근데 그런 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뭐 색상도 좋고 하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카드뮴 셀레나이드라는 이런 반도체 물질의 나노입자 직경이 있습니다. 직경이 4나노미터, 4.2, 4.8, 5.5 이게 지름이에요. 지름 9입니다. 9게 되면 지름이 되면 이 크기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질인데 크기가 다 달라지니까 금 같으면 작게 하면 거의 이 색밖에 안 나와요. 금은 색깔이 바뀌진 않고 그냥 붉은색. 근데 이 반도체 용물질은 색깔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색깔이 녹색과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노란색 나오니까 색깔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TV에 쓸 수 있겠죠. 텔레비전에 디스플레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나오니까 상당히 좋죠. 이게 지금 나노화학 기술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똑같은 나노 크기를 하게 되면 그걸 잘 조절하게 되면 물론 이거를 4를 5.5를 잘 나눠야 되겠죠. 이걸 막 이게 그 균일하게 만들지 못하면 색깔이 섞이겠죠.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요. 4는 4만 만들고 5는 5만 만들고 하면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색깔이 되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원인이 뭔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원인이 있을까? 아는 사람? 원인은 이렇게 부릅니다. 양자 구속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confinement effect. 어떤 사람은 양자 속박 효과라고 부르긴 해요. 크기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커집니다. 여기 크기가 작을수록. 양자적으로, 양자라는 것은 크기가 작다는 건데, 크기가 작을수록 어떤 효과가 커진다. 크기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커지는데, 이게 지금 빨주노초 파란 거죠. 빨간색이, 우리 가정하면서 빨간색이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 다음 빨주노초 파란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양자 구속 효과예요. 자, 그래서 같은 물질도 구조가 다르고 같은 물질도 나노 크기가 되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색깔 다르고 달라집니다. 그런 특질이 나노화학이 되고 또 나노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크게 보면 자 똑같은 이게 1m, 1m, 1m는 상자로 큐빅 상자로 칩시다. 하게 되면 보통 그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이 표면에서 일어나요. 표면에서 주고받고 표면을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지 같으면 표면에서 어떤 반응이 납니다. 표면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표면적이 이걸 자르게 되면 똑같은 질량이죠. 똑같은 질량을 자르게 되면 표면적이 부피는 똑같습니다. 질량도 똑같아요. 근데 표면적이 늘어났어요. 표면적이 계산하면 12 늘어났죠. 자르게 되면 24. 또 자릅시다. 그러면 이 표면적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똑같은 물질인데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표면을 이용한 반응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나노 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표면과 부피 비율이, 표면 비율이 증가할 수가 있다. 나노 크기에 되면. 그렇죠? 표면적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나노 크기에 되면 표면적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살균도 마찬가지예요. 살균,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 것들이 은나노 살균력, 촉매입자 반응을 일으키는 것, 혹은 전지용 물질이 전지를 축전하는 저장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환경적. 예를 들어서 이러한 특별한 물질을 자연계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이런 물질이 없겠지만 중국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물질, 인듐 혹은 온갖 물질이 나올 텐데 그게 계속 우리가 인간이 쓰면 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고 그걸 개발하는데 오염도 많이 환경 문제도 생기죠. 근데 똑같은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짧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자연의 그런 리소스, 자연 원소를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환경면에서 중요하겠죠. 자, 나노를 이제 우리가 보려는 방법, 보는 거는, 자, 우리가 본다는 거는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죠?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작게 볼 수 있는, 눈이 좋은 분은 이게 분해능이라고 부르는데, 자, 분해능은 두 점이 구분할 수 있다. 두 점이 한 점이나 두 점인 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점을. 근데 인간이 좀 보통 1.0, 2.0을 가진 눈 하나 같으면
0.2mm 이 두 점을 구분한답니다. 아, 이건 두 점이다. 저는 구분 못해요. 저는 원하는 건 아깝습니다. 0.5 넘어야 될 것 같은데 0.2 되면 이건 두 점이다 구분한답니다. 0.2mm 두 점,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작으면요, 0.0이 구분 못해요. 0.0이는 인간은 저기 몽고에 있는 사람은 혹시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시력이 좋겠지. 삽질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물질을 작은 걸 보려는데 그러면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현미경, 광학 현미경입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자, 내가 이걸 본다는 게 지금 나는 검정색 옷이고 흰색 옷 있고 빨간색 옷도 있고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학생이 지금 옷을 입은 책상 온갖 색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해요. 이런 물체들이 내지 못합니다. 굳이 내는 것은 그렇지. 아 이거 반사, 그렇지 반사. 반사를 줘야겠네. 반사. 자, 햇빛이 그 전등빛이 지금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 그 빨간색, 파란보 모든 색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나와서 빨간색은 것은 빨간색 빛만 반사하고 주황색은 무엇을 반사하지?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검정색은 모든 걸 흡수한다는 거고 흰색은 모든 색을 혹은 삼원색 반사한다는 거죠. 그런 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하게 쏘게 되면 나오는 반사를 보는 겁니다. 반사를 보기 때문에 이 물질이 빛이 파장이 있을 텐데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그 파장보다 비슷한 것만 보지 그보다 작은 거는 못 봐요. 파장보다 큰 거는 볼 수 있는데 작은 거는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 보는 게 반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광선을 보는데 인간의 눈은 400에서 가시광선의 파장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예요. 0.4 마이크로미터, 0.7 마이크로미터. 이게 지금 파장이 작다는 것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란 보라색. 700 나노미터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아서 그 빨간색 이런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자, 요거에서 요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략 한 1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작은 걸 못 봅니다. 이게 바로 세포예요. 그보다 큰 거, 현미경으로 머리카락, 문제 없죠. 머리카락 보는 거는 뭐 큰 거는 더 오래 볼 수 있는 작은 걸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원자는 작잖아요. 원자는 작죠. 원자는 볼 수가 없어요. 저걸로 광학 현미경으로 다른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볼 수가 없고 광학 비수를 볼 수 없고 결국은 다른 장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전자 현미경이에요. 자, 전자는 입자입니다. 원자가 있으면 원자가 태양하고 똑같죠. 원자가 있으면 이제 이 태양이고 그다음 원자 주위에 도는 전자란 지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돕니다. 도는 건데 그게 원자죠.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가 입자예요. 입자인데 그 입자가 양자 작은 세계에서는 입자가 얼핏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파처럼 됩니다. 이게 물질파예요. 입자의 물질파입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파처럼 웨이브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전기파 있죠. 빛. 얘는 파동입니다. 파동. 얘들도 입자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가 입자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입자는 입자인데 입자도 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입자죠. 내가 던지면 입자입니다. 내가 던지면 벽을 맞고 튀어나오죠. 하고 직진합니다. 던지면. 물론 중력에서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건 입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든 걸 우리가 다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를 알게 되면 그 다 기술할 수 있습니다. 계산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절대로 벽 밖을 통과 못 합니다. 이 입자성인데 얘가 양자색으로 가게 되면 내가 전자를 던지면 전자가 벽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통과할 수도 있고 전자를 주게 되면 하고 전자가 그냥 입자가 아니고 전자가 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게 물질파가 되는 거예요. 입자 이중성, 빛의 이중성. 빛은 파동이지만 빛이 물질처럼 작용할 수 있다. 자, 빛이 물질처럼 작용한다. 우리 가시광선이 물질처럼 작용한다 해가지고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뭐로 붙일까요? 무슨 효과일까요? 그게 방준 효과인데 잠깐만 누가 얘기했어요? 방준 효과인데 저 학생 먼저 얘기해서 이제 3개 남았는데 자 일단은 3개 남았는데 그래도 다음은 초등학생을 좀 줘야 되는데 이 2개는 초등학생 줄게요. 이 2개는 초등학생한테 예약, 중학생 고등학생 빼고 초등학생 이하. 광준효과입니다. 광준효과가
그 광준효과가 누가 광준효과를 발견했죠? 그러니까 그 여기 네 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아 그래 하나밖에 안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문제겠습니까? 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는데 아인슈타인은 원래는 상대성 이론으로 더 유명하지만 첫 번째 노벨상을 받은 렌트겐이 뭐로 노벨상을 받았을까? X선. 근데 기름은 아니에요. 기름은 레이에서는 박사선이죠. 자, 학생은 초등학생 아니지? 초등학생 맞아? 진짜? 아. 그럼 이제 문제 없어 이제. 더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 썼습니다. 이제 없어요. 자, 렌트겐의 X선을 발견한 게 노벨상 첫 번째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그 렌트겐이 좀 X선 눈에 보이는 거죠. 실제로 실생활에 그 노벨상 주는 게 인간의 혜택을 주다 그런 의미의 큰 발전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적으로 수학적 기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에 도움이 될지. 지금은 우리가 무슨 그 상승 이론이 내비게이션으로 쓰일 수 있고 다 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받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심했다고 그런 설이 있어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노벨상을 줘야 되는데 그 상대성을 못 주니까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광전 효과가 빛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빛이 맞으면 전자가 발생합니다. 빛이 광 때문에 튀어나오는 전자. 광을 때리면 이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에너지 받고 튀어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광전 효과가 파동으로 설명이 안 돼요. 파동을 하면 다 틀립니다. 이 광전 효과가 이게 사실은 많이 들어봤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 물리학과 대학원 학생 입학 면접 문제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만큼 이게 사실은 많이 물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예를 들어서 광전 효과를 파동으로 설명이 왜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런 문제 있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문제 같으면 20년 전에, 25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옛날에는 국비 유학생이 나라에서 유학을 가는데 몇 명을 선발해서 유학비를 주는 그런 국비 장학생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은 없었겠지만 그를 시험을 다 1차, 2차를 치고 마지막 면접에서 그런 문제를 면접관에 물었었어요. 광전 효과를 왜 빛으로 설명을 못할까? 파동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구글 찾거나 책을 찾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자, 그 광전 효과는 파동을 설명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자성이라는 게 입자의 이중성이 입자가 입자로 설명할 수 있고 입자가 파동을 설명할 수 있다. 이중성이죠. 파동의 이중성, 빛 이중성. 파동을 설명할 수 있고 파동을 입자로 설명할 이중성인데 동시에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파동으로 보일 때는 파동으로만 보여요. 빛이. 파동이 입자로 보일 때는 입자로만 보입니다. 동시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동으로만 보이고 혹은 입자로 보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자의 이중성이니까 전자의 파동성입니다. 전자가 파동이 되면 똑같이 파장이 나오는 텐데 그 전자의 파장이 보통 1나노미터가 돼요. 전자의 파장입니다. 얘도 파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던지면 얘도 입자이기 때문에 파장이 나오죠. 얘의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파장이. 예를 들어서 10^-34cm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측정이 불가능하고 소형 가치도 없고 이걸 철학적인 비교 같은데 그럼 얘가 파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했을 때 파장이 있으니까 파동성이 있다고 얘기될지 근데 10^-34cm니까 파동성이 없다고 얘기될지 약간 철학적으로 문제가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다고 얘기해 없다고 얘기될지. 자, 그래서 전자는 전압이 좀 그래요. 1kV, 10kV를 그렇게 되면 파장이 1나노미터 나옵니다. 그러면 1나노미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자현명을 가지고 전자가 때리고 나오는 전자도 갔다가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반사를 봅니다. 전자를 쏘게 되면 뭔가 나오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자현명이 되는 겁니다. 보통 전자현명의 가격이 보통 한 1억, 2억 해요. 큰 거는 10억, 더 큰 거는 100억. 그렇죠?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큰 거는 한 50억 있고, 제가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억 5천만 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자, 전자는 입자면서 빛을 파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파장이 되고 이 파장을 가지고 원자를 볼 수가 있다. 자, 전자인맥이 얘입니다. 물론 원자를 본 건 아니지만 좀 큰 걸 봤죠. CD 표면을 본 겁니다. 이게 울렁불렁한 게 보이죠? 그래서 CD에서 그 레이저를 쏜 다음에 레이저를 봐서 반사를 가지고 1과 0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10, 10, 1000, 1000, 되겠죠? 그게 바로 글자가 되는 거죠. 혹은 그 그림이 될 수가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디지털 010이 나오는 겁니다. 이 CD. 그죠? 그 다음에 뭐 벌레가 있죠. 여기 다리 있고 모기 머리. 자, 이게 모기인데 모기를 전자현미경을 보게 되면 자, 전자를 쏘게 되면 전자는 전하 차지 전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전하, 음전하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우리가 전자가 우리가 금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금속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얘를 보려면은 얇은 금속을 방막을 입혀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진공입니다. 진공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얇은 금속 방막을 다 입히기 때문에 일단 죽었어요.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나노구조의 관찰. 자, 이거는 전자현미경은 사실은 원자를 사실 못 봤어요. 이것도 원자 아닙니다. 이게 훨씬 큰 거예요. 큰 겁니다. 이게 지금 모기 크기니까 모기 얼굴이 꽤 크겠죠. 수 밀리미터에서 뭐 꽤 큽니다. 큰 걸 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상세히 못 보겠지만 잘 봤다는 겁니다. 근데 원자는 더 작아요. 원자는 전자현미경보다 더 작은 걸, 더 좀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전자현미경하고 약간 달라요. 전자현미경 단어는 전자현미경,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현미경이고, 여기는 전자가 문제가 아니죠. 스캐닝은 스캔하다, 주사하다, 스캔하다. 터널링은 터널링, 현미경,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STM이라고 부르는데, 자, 터널링이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던지면 벽을 맞고 벽 밖을 못 나갑니다. 근데 전자는 벽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전자는 나갈 수가 있어요.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이 있는데 그게 터널링이에요. 터널링. 그게 바로 터널링입니다.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봐볼게요. 자, 이게 아주 날카로운 팁이 있고 이게 원자가 있는 표면입니다. 여기 사이는 진공이에요. 진공. 그러니까 전자가 흐를 수 없죠. 전자는 흐르면 전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전선이. 흐를 수 없는 거죠. 없지만 이게 벽이에요. 벽. 이게 뭐 분필이 되는 거고 여기가 벽이고 그 다음 저쪽 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전자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확률을 가지고 통과합니다. 그 확률이. 그래서 보통 한 1V 전압을 걸고 이 간격을 한 1나노미터를 하게 되면 보통 1나노암페어, 나노니까 10^9 보통 지만 나노예요. 나노.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측정을 못합니다. 나노미터 측정 못하고 나노암페어 측정을 못하는데 이제는 측정할 수 있어요. 측정할 수 있고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 측정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지금은 거의 뭐 피코는 10^12승, 나노는 10^9승. 9승이라는 것은 0.00이 9번 가야 되고 피코는 0.00이 12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펜토는 0.00이 15번 가야 돼요. 그 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그렇죠? 지금 보통 한 1나노암페어 10^-9승 0.00이 9번 가는 암페어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사터널 현미경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확률이 요 사이는 좀 약간 거리가 더 멀죠. 그러니까 지금 확률이 원자 똑같아. 이렇게 갔다가 여기 없으면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팁에 따라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크기를 내가 1나노암페어를 픽스하게 되면 그게 고정하게 되면 여기 가서는 커런트가 전류가 갑자기 많이 흘러갈 거예요. 위로 팁을 올립니다. 올라가게 되면 또 전류가 적겠죠. 내립니다. 그럼 또 올립니다. 내립니다. 이걸 따라가겠죠. 그래서 원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전류의 크기를 조정해서 보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원 때 이거 연구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5년 동안 연구해서 원자 보고 나중에 제가 한번 원자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게 주사터널 현미경 이게 1986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두 분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죠. 양자역학 현상입니다. 전자가 입자지만 파동성을 가져서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 이게 양자 터널 현상에서 그걸 가지고 아주 정교한 분해능으로 원자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원자를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우리가 몰랐던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원자형. 원자힘은 제가 설명을 생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장치입니다. 보통 한 1억씩 해요. 1억씩 하는데, 요즘 뭐 회사가 또 이름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고 미국이고. 과학장치, 의료장치가 정량 국산이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없었지만 요즘은 그래도 한국인 우리 과학기술이 많이 또 발전해서 우리도 이제 같이 경쟁합니다. 물론 일본, 독일, 미국은 엄청나게 셉니다. 영국 마찬가지죠. 역사가 오래됐고 우리도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치를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탁상일. 저희 한 10년 선배였는데 스탠포드에서 조기에 연구를 해서 거기서 미국에서 회사를 차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또 국내에서 차리고 있죠. 많이 팔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장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탁상일 그분이 만든 회사에서 만든 장치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미국 대학원 때. 그때 90년대 중반에도.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오셔서 지금 무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장치를 원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심슨 하나 있는데 1억 정도 해요. 자, 이게 제가 본 대학원 때 25년 전에 그 주사물로 본 원자입니다. 이게 지금 흑연이에요. 그래파이트. 아까 얘기했죠? 흑연, 연필. 그죠? 연필. 흑연인데, 그냥 연필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연필은 그냥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연필이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저렇게 정렬이 잘 되려면은 이게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온도 높아야 되고, 압력도 높아야 되고, 그럼 돈이 들죠. 근데 연필은 그렇게 했다가 연필 한 절에 무슨 500만 하면 누가 사겠어요? 연필은 하나에 뭐 100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만들어야 돼, 흑연은. 그죠? 대충 만들면 저렇게 정격이 안 나오면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거는 비싸게 만드는데, 이거 살면 1cm 조각에 살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사요. 그럼 그만큼 비싸죠. 한 조각에 10만 원이니까 연필은 당연히 더 싸야 되겠죠. 그죠? 이게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글을 특별히 사게 되면 한 10만 원 씁니다. 그걸 사게 되면 어쨌든 흑연 구조에 이렇게 보입니다.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직접 대학원 때 그 장비를 원래를 본 거예요. 이게 탄소입니다. 탄소. 거리 다 나오죠. 유명한 실리콘이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실리콘이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리콘은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다이아몬드로 가려면 제가 슬라이드를 많이 가야 되는데, 자, 다이아몬드가 그 구조가 또 다이아몬드가 있다 칩시다. 구조가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다 달라요. 모양이 위치가. 이거는 지금 대각선을 본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육각형이 있다 칩시다. 대각선을 이렇게 잘라요. 그 대각선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방향이 111 방향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방향은 1000, 100, 이쪽을 합시다. X축. 100, Y는 010, Z는 001. 그죠? 이 방향은 110, 이 방향은 111. 이렇게 그런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대각선 방향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삼각형. 그림은 없지만.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겠죠. 실리콘은 다이아몬드 구조니까 대각선은 삼각형이 나오겠다. 하는데 삼각형이 나오겠다는데 이 장치가 발견되기 1980년 전에는 찍으니까 이런 구조가 나와요. 이런 구조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실제로 원자를 못 보니까 간접적으로 뭔가 7배가 있는 주기가 있죠. 주기가 7배가 하는 새로운 형성이 나타난다. 눈에 볼 수는 없어요. 그때 옛날 못 봤으니까. 간접 보니까 뭔가 주기가 7배로 커졌다. 삼각형이 아니고 뭔가 다른 패턴이 나오는데, 모양이 나오는데 7배가 커진 주기가 나온다. 그게 이제 표면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표면물리라는 책이 있는데, 70년대 책에 보면 실리콘이 111을 하게 되면, 잘 만들게 되면 7배의 주기가 커지는 게 나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써였어요. 근데 그게 80년 되면 원자가 나오죠. 이 장치를 가지고 봅니다. 이제 실제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보게 되면, 이게 77을 보게 되면 여기 모양이 삼각형이 아니죠. 무슨 공문이 같기도 하고. 그죠? 삼각형이 아닌데 이게 7 곱하기 7이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구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구조가 아니라 이 다이아몬드 구조예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다이아몬드 좀 보이죠? 다이아몬드 구조. 요 다이아몬드의 한 변이 7배예요. 원래가 실리콘이 가져야 할 거리가 있을 텐데 그보다 7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같은 책을 쓴 사람이 이제 책을 2판을 쓰는 거예요. 90년대. 그러면 이제 옛날 애들은 다 지우고 실리콘이 111은 7배의 주기를 가지는 모양이 그 장치 STM 주사 터널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문장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나간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못 봤다는 걸 다 했는데, 지금 공부하는 대학원생, 학생들은 옛날 걸 안 배웠을 거니까, 옛날 건 없겠죠. 지금 다 본다는 거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핀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한 층을 그래핀 만들었습니다. 그래핀은 이렇게 벌집 탄소가 육각형 벌집 구조예요. 꿀벌, 벌집 육각형. 이걸 영어로는 허니컴 부르는데, 자, 이걸 발견한 분이 2명, 영국 사람 2명 발견했습니다. 노벨상 받았고, 3번 랭킹 3위. 이거 3위. 제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때 노벨상 발표하는 날에 제가 어떤 카이스트에서 각 세미나를 하고 차 타고 돌아가는데, 노벨상을 그래핀에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학생한테 전화를 했죠. 야, 몇 명 받았어? 2명 받았어? 3명 받았어? 그러니까 학생이 2명 받았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노벨상을 김일필 선물에서 못 받은대요. 3명 받으면 받는데, 3명 받았으면 제가 차를 아마 세웠겠죠. 세워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차를 운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흥분해서 운전할 수 없었겠죠. 근데 차를 계속 갔다는 것은 노벨상 못 받은 거예요. 2명 받았는데 1년이 늦었습니다. 1년이 늦었어요. 2004년대에 하고 2005년대에 했어요. 그래서 1년 뒤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연필심을 잘 문지르면, 잘하면 한 층이 넘어갈 수 있겠죠. 좋은 연필심을 하면. 그런 방법을 하는 분이 김필규 교수가 했고, 영국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파이트가 이런 게 있겠죠. 그걸, 일단은 그래파이트를 어떻게 연필심 같은 거를, 좋은 연필심 같은 거를 한쪽에 스카치 테이프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한 층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스카치 테이프를 다시 가지고 또 문지릅니다. 그러면 잘 찾으면 한 층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은 거예요. 방법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방법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술이 스카치 테이프 기술을 불러요. 스카치 테이프. 요즘은, 옛날에는 이걸 발견했죠. 요즘은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이거. 학생들 그만 하루 이틀 배우면 스카치 테이프로 다 그래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래핀 요거 할 때, 이거 제가 이거 그래파이트입니다. 이거를 표면을 보려면, 자, 물질을 사면 표면이 더러워요. 더럽기 때문에 막 수분도 있죠, 산소도 있죠, 물기도, 지문도 있죠, 더럽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만드냐면은,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붙인 다음에 떼면, 스카치 테이프가 이 여러 가지 몇 개 층을 다 떼고 같이 옮겨가고, 나머지 새로 드러나는 표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요 스카치 테이프 묻은 거는 어떡합니까? 버리면 돼요. 버렸죠. 이걸 버린 사람이 한 수백 장을 버렸을 텐데, 버린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수천 명이 다 버렸을 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다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고 연구할 텐데, 다 버리는데, 이 사람은 버리지 않고, 이 가인. 버리지 않고 그걸 스카치 테이프 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발상, 그러니까 함부로 막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버렸는데, 이 2명은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1000명, 저도 그 1000명 중 한 명이지만, 그 1000명, 999명이 만약에 버리지 않겠다면 누구나 노벨상 받을 수 있는 되는 겁니다. 그 기술. 이게 스카치 테이프 기술이에요. 우리 논문을 쓸 때, 이런 물질을 영어로 made by 스카치 테이프 method 이렇게 씁니다. 스카치 테이프 기술로 만들어서 필름을 만든 다음에 연구했다.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스카치 테이프 기술이에요. 그게 노벨상에도 언급됩니다. 스카치 테이프 기술. 그냥 일반 3M 테이프 사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2차원입니다. 이게 보이죠? 이게 그래파이트인데 한 층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본 이미지예요. 보이는 이미지인데, 제가 이게 선물이 이제 없네,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질문이 있는데 하나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죠? 여기는 육각형인데, 이건 육각형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하나 더 있어요. 육각형이 아니죠. 그죠? 육각형이 아닙니다. 아니게 되죠. 이렇게 하고 이 문장이 달라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중에서 다가 안 보입니다. 하나를 제가 지울게요. 하나를 지웁니다. 여기서 하나를 지우는 게, 하나씩 지웁니다. 이거 하나씩.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웁니다. 하나씩 지운 게 이게 돼요. 하나 지웠죠, 지금. 제가 하나씩 지웠습니다. 여기 탄수가 있는데, 하나씩 지워요. 이거 지우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못 봐요. 그러니까, 한 개 보고, 그 다음 거 보고, 하나 보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요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탄소 원자는 탄소 거리가 아니라 탄소가 그 다음 탄소하고 보는 거리예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또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거는 한 층이 아닙니다. 이게 위에 표면이 있지만 밑에도 다 있죠. 그걸 본 거고, 얘는 정말 한 층을 본 거예요. 제가 이미지는 없지만 얘는 정말 한 층을 본 겁니다. 정말 한 층은 다 보이지만 밑에 층이 있어버리면 밑에 층의 효과 때문에 하나가 안 보이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본 거는 요걸 본 게 아니라 요걸 본 겁니다. 요거. 거리가 다르죠. 제가 본 거는 이 거리예요. 달라집니다. 자, 금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나노 구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실리콘을 만들 때 보통 애칭을 합니다. 실리콘 덩어리를 가지고 잘라서 파고 달고 뭐 붙이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위에서 내려옵니다. 착 내려오죠. 근데 나노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반대로 올라옵니다. 레고 쌓듯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노 물질들이 차곡차곡 서로 쌓입니다.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탑다운이고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고, 혹은 탑다운과 바텀업을 혼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패턴을 만듭니다. 모양을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자를 만든 거예요. 이게 길이가 한 2나노미터인 이런 특성한 분자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옛날에도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이게 영국 대형 방문관에 있는 컵이에요. 이 컵인데 이 컵 안에 이 컵을 이렇게, 컵은 보통 한 이 정도 제가 봤는데 한 이 정도 컵 합니다. 하는데 이 컵 작아요. 하는데 이렇게 컵을 만들면 일단 보기도 모양이 좋죠. 보통 대부분 그 당시에 왕한테 바칩니다. 이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엠프러한테 바치는 거죠. 바치는데 이게 지금 빛을 바깥에서 오냐 안에서 오냐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녹색이랑 흰색. 내가 이 컵이 있다는 걸 모르고 영국에 한번 갔을 때 어떤 대형방문에서 어떤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기 사람이 많이 있을까 하고 한번 지나가고 모르고 그다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와, 다음에 다시 봐야 되겠다 하니까 그게 문을 방 견치를 공사하고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죠. 그 다음에 또 가서 그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한 5년에 걸려서 결국을 봤는데, 사람들이 사실 이걸 많이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걸 보면 이게 유명한 나노과학에서 유명한 예제이기 때문에 많이 본다는 겁니다. 자, 원인은 모를 거예요. 이 당시 만든 사람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신기하죠. 색깔이 다르니까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기 때문에 원인은 지금 우리가 압니다. 이걸 만들 때 안에다가 왜 아까 이 나노자가 되면 붉은색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에 넣은 거예요. 금을 갈아가지고 대충 유래에 넣어가지고 만들으니까 비쌌겠죠. 일단 금이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 스테인리스 글라스 성당에 있는 중세에도 이런 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옛날에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만들었을 때는 원인을 모르고 만들었지만 나노 기술을 활용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근데 자연계도 있습니다. 자연계도 제가 필통이 없어서 문제를 못 내는데, 이게 지금 연잎입니다. 연잎인데 이게 연잎은 영어로 로토스예요. 로토스인데 이 연잎이 이런 효과가 있어요. 물에 젖지 않습니다. 물에 젖지 않아요. 물에 젖지 않고 물을 싫어하는 숲어 아주 극단적으로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연꽃잎이. 그래서 연꽃잎과 물을 떨어뜨리면 절대 지지 않고 물방울 똘똘똘 내려가요. 물방울이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먼지를 같이 끌고 내려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스스로 아주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이걸 셀프 클리닝, 자정 현상, 스스로 깨끗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을 아주 싫어하고 스스로 깨끗해집니다. 이런 현상. 이 자연계에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 표면의 화학적 성질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연꽃잎을 보면 이런 나노 크기의 돌기들이 있어요. 패턴이. 이게 약간 큰 크기의 돌기와 그 안에 또 돌기가 있고, 이런 표면적인 달라지는 현상. 그래서 원인이 됩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자연계에 있는 나노 현상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옷에다가 이런 패턴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들게 되면 물을 떨어뜨리면 그냥 옷이 젖지 않을 거예요. 털면 바로 벗어지겠죠. 이게 일상적으로 좋고, 군인들 같으면 더 좋겠죠. 군인들은 전쟁하는데 세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대로 돌리면 그냥 물에 한번 씻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혹은 아파트 벽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벽입니다. 일반적인 벽은 더럽죠. 근데 이게 특별한 이런 패턴이 보이죠. 이런 패턴을 연꽃잎에서의 성질을 이용한 벽을, 페인트가 로투산 페인트입니다.
로투산. 로터스에서 나온 게 이름이 로투산 페인트라고 칠하게 되면 비만 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죠? 물을 싫어하고 물이 떨어질 때 같이 먼지도 같이 떨어지니까. 도마뱀, 개코입니다. 개코. 보통 거칠거칠한 벽을 개미도 올라갑니다. 근데 미끄러운 벽은 개미 못 올라가요. 근데 얘는 미끄러운 벽도 올라갑니다. 이게 발바닥에 이런 돌기가 있고 이런 그런 돌기한 거 있죠. 얘들이 유일하게 개코가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관에는 개코가 동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에 가니까 개코가 정말 있어요. 개코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제가 한 설명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벽에 딱 붙어 있어요. 유리벽에. 도마뱀이. 개코 도마뱀이. 이것도 이용합시다. 동생이 될지 모르겠어요. 개코를 이용한 인터넷. 이 중 한 명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 김상배. 자, 발바닥을 만들었어요. 유창입니다. 그죠? 이때 붙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개코 도마뱀. 이게 자연재해, 인간 구조 등등의 일을 실 수 있겠죠. 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스파이더맨이 엄청나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붙을 수 있으니까. 그죠? 올라갈 수 있으면 로봇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유리창입니다. 속도가 좀 약간 느리지만 이거 아주 옛날에 이 한국분이 지금은 이 한국분이 MIT 교수예요. 그 소프트 로보틱스 하는 연구하시는 김상배 교수. 벽에도 다 붙으면 올라갑니다. 스탠포드에서 공부할 때 이걸 했고 지금은 MIT 교수에 있을 거예요. 10년 전 같은데 당시에는 뭐 획기적이었죠. 이런 게 있다는 게. 자, 이제 넘어가고. 자, 제가 한 8시 거의 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9시 기차가 있어서 8시 10분에는, 15분에는 또 택시를 타야 되는데, 한 5분 정도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질문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분자 트랜지스터는 아마 제가 강의할 기회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나노 쪽에서만 해서. 자, 반도체가 가장 나노 기술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가. 그죠? 반도체 소자가 엄청나게 작아지고, 그게 저면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법칙이 1년마다 2배씩 개수가 늘어납니다. 자, 옛날에 이게 반도체였어요. 옛날에 반도체입니다. 이 세 분이 발견했어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딘, 브래튼, 쇼클리, 이분이 받았고, 이게 옛날 1987년에 발견했네요. 그래서 아마 1950년대에 노벨상 받았을 것 같은데, 50년대 받았죠. 최초의 반도체입니다. 이게 지금 이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60년 걸려서, 50년 걸려서.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봐가지고 얘가 과연 컴퓨터를 만들어냈을 것인가 생각을 못 하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류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보면 전선이 이렇게 보이죠? 전선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를 붙이고 이렇게 조립한 것 같은 형태지만 얘는 기판이 보이죠? 기판을 가지고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이제 애칭을 합니다. 하나의 기판에서 애칭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개념이 인티그레이트 되어 있다. 이게 IC입니다. 직접 배로가 여기서 나옵니다. 직접 배로.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이 두 개에 있는데 이분은 노벨상은 사람이 죽으면 노벨상 안 줘요. 근데 이분이 노벨상 받기 전에 돌아가셨고 이분이 받았는데 이분이 같이 했던 거의 동시에 했는데 이분이 특허를 냅니다. 그 당시에 특허를 내서 이름을 인티그레이트 일렉트로닉스라고 특허를 냅니다. 줄여서 인텔. 우리 그 인텔이에요. 이분이 인텔이죠. 인텔을 만든 사람이 이분과 요분 무어라는 사람하고 또 몇 분이 같이 만든 게 인텔이에요. 인텔. 이분은 켈빌이고 여기는 텍사스 인스트루멘트인데 이분은 인텔이 아니고 그죠? 이분이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나온 게 여기서 뒤쪽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당시에 이 개념이 나온 거죠. 참고로 바딘이라는 사람은 이게 반도체인데 바딘은 노벨 물리학상을 하나 더 받습니다. 피통을 많이 가르치는 퀴즈는 나왔을 텐데 같은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퀴리 부인은 화학과 물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화학에서 노벨 화학상을 두 번 받은 사람이 있고 물리에서는 유일하게 한 분이 요 분이에요. 학생들이 아인슈타인 파이만 알겠지만 이분 잘 처음 들어보죠. 바디. 반도체는 유명한 걸 알겠죠. 컴퓨터,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 유명하죠. 반도체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 그죠? 살 수 있어요? 아니 안 될 것 같은데. 전화도 못 할 텐데. 자, 바딘이 반도체인데 이 바딘이 또 노벨상을 받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초돈도 슈퍼컨덕터 초돈도 바딘이 초돈도 했어요.
바린, 그 BCS, 바린, 슈리프, 쿠퍼 세 명이 조선제를 발견합니다. 그래가지고 발견한 게 그게 바린이 또 왔습니다. 반도체와 도전은 사실 중요한 물질이죠. 반도체는 우리가 엄청나게 누리고 있고 전도체는 아직 우리가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좀 많이 낮아요. 많이 낮기 때문에 온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많이 아직 못 높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으로 실용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게 대해서 우리가 100% 이해하지도 못해요. 초전도체 현상에 대해서는 특히 고온 조건도 두 번 맞습니다. 유일한 노벨 물리학상은 바딘이 유일하게 두 번 받았어요. 자,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이렇게 누리고 있죠.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미래에 이런 나노 기술들이 이런 미래에 이런 다양한 나노 기술들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림이 유기물질이 나노물질로 패턴이 되어 있는데 이런 휘어지는 것도 유기물질이죠. 이거 한 뭐 LG 같은데 LG하고 이게 삼성인지 모르겠지만 휘어지는 TV를 만드는 게 안에 있는 어떤 발광하는 유기물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많이 휘어지니까 TV가 다를 수 있죠. 지금 유기물질로 인한 디스플레이 그 TV는 LG에서 팔고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도 유기물질이죠. 자, 제가 하는 연구는 한 슬라이드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분자 하나를 가지고 이 분자 하나가 과연 반도체가 될 수 있을까? 분자 하나가 트랜지스터 할 수 있을까? 분자 하나가 전류 흐를까 말까? 뭐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관에서는 당장 안 보이지만 제가 연구하는 거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50년 지나면 이렇게 될지 모르죠. 50년 지나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분자를 가지고 분자 하나가 전류도 전선이 되고 트랜지스터 되고 광소자도 낼 수 있고 뭐 빛도 낼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슬라이드가 막 더 있지만 자, 여기서 지금 강연을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 5분 정도 제가 질문을 받으실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